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도 이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허전하지? 예전엔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는 건 사라지는데, 사는 맛은 안 난다. 나이 들수록 바쁘게 살던 걸음이 멈추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한 대신 가끔은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황혼기가 반드시 외롭고 무기력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인생은 분명 다시 따뜻하게 물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하루를 다시 빛나게 만들어줄 10가지 작은 습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작지만 깊은 변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아침 햇살을 쬐며 10분 걷기. 아침 햇살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햇살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호르몬이 분비돼 우울함과 무기력을 자연스럽게 날려줍니다. 특히 7시부터 9시 사이, 햇살이 부드러울 때 10분만 조용히 걸어보세요. 주변의 나무, 바람 소리,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냥 걷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고,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가서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처음엔 5분도 좋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7분, 1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걷는 것. 그러면 몸이 기억합니다. 아, 이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는구나. 자연스럽게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그냥 주변을 보고 들으세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세요. 이런 작은 관찰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남은 하루를 한결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하루에 딱 한 가지 감사한 일 적기. 감사라는 단어,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진짜로 감사를 적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도 오늘 숨은 쉬었다. 그래도 오늘 밥은 먹었다. 그래도 오늘 잠은 잘 잤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은 생각을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를 매일 적는 사람은 뇌, 회로 자체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울감도 낮아지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공책 하나 준비하시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줄만 쓰세요.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따뜻한 국물을 마셔서 감사하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눈이 달라집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일들이 감사할 만한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싼 약보다 종이 한 장이 당신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기. 노년기에 가장 흔한 실수가 뭘까요? 목마르지 않으니 안 마신다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탈수를 겪고 있어요. 피가 끈적해지고 어지럼증이 잦고 피로도 쉽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몸에서 제대로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면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물 한 컵씩 마셔보세요.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한 컵이 대략 200ml 정도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마시면 600ml는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의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잘 되거든요.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생강차, 결명자차 같은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도 건조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하루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묻기. 전화 올 사람도 없고 나도 귀찮고 하지만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외로움은 한 통의 안부 전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딱 10초짜리 메시지여도 괜찮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누나, 요즘 날씨 덥죠? 건강 챙기세요. 그 짧은 안부가 당신도 상대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연락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상대방이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뭔가 필요한 게 있나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심 어린 안부 인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이 정도로 간단해도 충분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상대방이 편할 때 볼 수 있어서 부담도 적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옛 동료, 누구든 좋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상점 사장님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인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께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작은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인사와 안부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대신 책 10쪽 읽기. 크롤은 뇌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 책은 생각의 힘을 다시 깨워줍니다. 뭐든 좋습니다. 소설, 인문서, 에세이, 10쪽만 읽어보세요. 어제와는 다른 문장을 만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책은 늙지 않는 뇌를 위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10쪽이면 충분합니다. 10쪽을 읽는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읽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70쪽, 한 달에 300쪽을 읽게 됩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도서관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골라보세요. 제목이나 첫 페이지를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딱딱한 책보다는 읽기 편한 에세이나 소설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읽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책으로 바꿔도 됩니다. 독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됩니다. 글자를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모임 정리하고 쉼표 만들기.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 의미 없이 이어지는 관계. 이젠 그냥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고 내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 쓸데없는 술자리보다 나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깊은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모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모임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참석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만약 의미가 없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시간,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내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는 더 깊게 만드시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7번째, 버리지 못한 물건 한 가지 정리하기. 쌓인 물건은 쌓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과거의 후회, 아쉬움도 조금은 정리됩니다. 정리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움의 용기가 당신 마음에도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집을 둘러보면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 추억이 담겨서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물건들이 쌓이다 보면 집이 답답해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찾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장 한 칸.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을 1년 동안 사용한 적이 있나?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할 가능성이 있나? 만약 두 질문의 답이 모두 아니오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은 박스에 담아서 날짜를 적어두세요. 1년 후에도 그 박스를 열지 않았다면 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사진으로 남겨두면 추억은 간직하면서도 공간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구나. 이건 좋은 추억이었지만 이제 보내줘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8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해보기. 예전에 뜨개질, 그림, 낚시, 영화 보기. 뭔가 좋아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걸 다시 꺼내보세요. 다시 해보는 겁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즐길 수 있다. 그 믿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한때 즐겼던 것이라면 다시 해도 즐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을 좋아했던 분은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서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해보세요. 뜨개질을 좋아했던 분은 털실과 바늘을 준비해서 간단한 목도리 하나 떠보세요. 낚시를 좋아했던 분은 가까운 낚시터에 가서 한나절 여유롭게 보내보세요. 처음엔 예전만큼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손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기억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집중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다른 걱정이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런 시간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뭔가를 완성했을 때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9번째, 하루 한 끼는 꼭 건강하게 먹기. 나이 들어서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약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 따뜻한 국물, 적당한 양으로 차려보세요. 그 한 끼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몸은 음식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특히 식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나 혼자 먹을 건데 뭘 그렇게 차려 먹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라면이나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계속되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영양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드세요. 꼭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 김치, 나물 한 가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은 미리 많이 끓여서 냉동 보관해 두면 언제든 데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같은 간단한 국도 좋습니다. 나물은 시장에서 사서 무쳐두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잘 익은 것으로 드세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영양을 골고루 맞춰서 드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과정 자체도 중요합니다. 재료를 고르고, 씻고, 다듬고, 조리하는 일. 이 모든 과정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맛있게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오늘 국이 맛있네? 이 김치가 잘 익었네. 이런 작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드시면 식사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10번째, 하루 한 번은 나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 다독이기.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들기 전에 그냥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다. 조금 부족했지만 괜찮았다. 이 짧은 독백이 당신의 황혼기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을 다독이는 말을 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세요. 자신을 다독이는 것은 자기애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10가지 습관은 거창하지도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을 가장 품격 있게 살아갑니다.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10분 걸어보시고 내일은 감사한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모레는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0가지 습관이 모두 자리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1일 정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지고 66일 정도 하면 완전히 몸에 배게 됩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자리 잡으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지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덜 지루해집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는 일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이 눈에 더 잘 보입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황혼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책도 읽고 취미도 즐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감상하고 음식을 음미하고 작은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에서 오는 행복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황혼기가 지금보다 훨씬 빛나게 될 것입니다. 황혼은 지는 해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고 의미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혼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햇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도 이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허전하지? 예전엔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는 건 사라지는데 사는 맛은 안 난다. 나이 들수록 바쁘게 살던 걸음이 멈추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한 대신 가끔은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황혼기가 반드시 외롭고 무기력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인생은 분명 다시 따뜻하게 물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하루를 다시 빛나게 만들어줄 10가지 작은 습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작지만 깊은 변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아침 햇살을 쬐며 10분 걷기. 아침 햇살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햇살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호르몬이 분비돼 우울함과 무기력을 자연스럽게 날려줍니다. 특히 7시부터 9시 사이 햇살이 부드러울 때 10분만 조용히 걸어보세요. 주변의 나무, 바람 소리,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냥 걷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헬스장에 가야 하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고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가서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처음엔 5분도 좋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7분, 1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걷는 것. 그러면 몸이 기억합니다. 아, 이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는구나. 자연스럽게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그냥 주변을 보고 들으세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세요. 이런 작은 관찰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남은 하루를 한결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하루에 딱 한 가지 감사한 일 적기. 감사라는 단어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진짜로 감사를 적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도 오늘 숨은 쉬었다. 그래도 오늘 밥은 먹었다. 그래도 오늘 잠은 잘 잤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은 생각을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를 매일 적는 사람은 뇌의 회로 자체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울감도 낮아지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공책 하나 준비하시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줄만 쓰세요.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따뜻한 국물을 마셔서 감사하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눈이 달라집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일들이 감사할 만한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싼 약보다 종이 한 장이 당신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기. 노년기에 가장 흔한 실수가 뭘까요? 목마르지 않으니 안 마신다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탈수를 겪고 있어요. 피가 끈적해지고 어지럼증이 잦고 피로도 쉽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몸에서 제대로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면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물 한 컵씩 마셔보세요.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한 컵이 대략 200ml 정도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마시면 600ml는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의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잘 되거든요.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생강차, 결명자차 같은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도 건조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하루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묻기. 전화 올 사람도 없고 나도 귀찮고, 하지만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외로움은 한 통의 안부 전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딱 10초짜리 메시지여도 괜찮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누나, 요즘 날씨 덥죠? 건강 챙기세요. 그 짧은 안부가 당신도 상대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연락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상대방이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뭔가 필요한 게 있나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심 어린 안부 인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이 정도로 간단해도 충분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상대방이 편할 때 볼 수 있어서 부담도 적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옛 동료, 누구든 좋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상점 사장님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인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께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작은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인사와 안부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대신 책 10쪽 읽기. 크롤은 뇌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 책은 생각의 힘을 다시 깨워줍니다. 뭐든 좋습니다. 소설, 인문서, 에세이, 10쪽만 읽어보세요. 어제와는 다른 문장을 만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책은 늙지 않는 뇌를 위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10쪽이면 충분합니다. 10쪽을 읽는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읽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70쪽, 한 달에 300쪽을 읽게 됩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도서관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골라보세요. 제목이나 첫 페이지를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딱딱한 책보다는 읽기 편한 에세이나 소설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읽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책으로 바꿔도 됩니다. 독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됩니다. 글자를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모임 정리하고 쉼표 만들기.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 의미 없이 이어지는 관계. 이젠 그냥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고 내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 쓸데없는 술자리보다 나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깊은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모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모임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참석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만약 의미가 없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시간,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내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는 더 깊게 만드시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버리지 못한 물건 한 가지 정리하기. 쌓인 물건은 쌓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과거의 후회, 아쉬움도 조금은 정리됩니다. 정리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움의 용기가 당신 마음에도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집을 둘러보면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 추억이 담겨서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물건들이 쌓이다 보면 집이 답답해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찾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장 한 칸.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을 1년 동안 사용한 적이 있나?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할 가능성이 있나? 만약 두 질문의 답이 모두 아니오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은 박스에 담아서 날짜를 적어두세요. 1년 후에도 그 박스를 열지 않았다면 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사진으로 남겨두면 추억은 간직하면서도 공간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구나. 이건 좋은 추억이었지만 이제 보내줘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해보기. 예전에 뜨개질, 그림, 낚시, 영화 보기. 뭔가 좋아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걸 다시 꺼내보세요. 다시 해보는 겁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즐길 수 있다. 그 믿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한때 즐겼던 것이라면 다시 해도 즐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을 좋아했던 분은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서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해보세요. 뜨개질을 좋아했던 분은 털실과 바늘을 준비해서 간단한 목도리 하나 떠보세요. 낚시를 좋아했던 분은 가까운 낚시터에 가서 한나절 여유롭게 보내보세요. 처음엔 예전만큼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손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기억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집중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다른 걱정이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런 시간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뭔가를 완성했을 때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9번째, 하루 한 끼는 꼭 건강하게 먹기. 나이 들어서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약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 따뜻한 국물, 적당한 양으로 차려보세요. 그 한 끼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몸은 음식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특히 식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나 혼자 먹을 건데 뭘 그렇게 차려 먹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라면이나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계속되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영양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드세요. 꼭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 김치, 나물 한 가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은 미리 많이 끓여서 냉동 보관해 두면 언제든 데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같은 간단한 국도 좋습니다. 나물은 시장에서 사서 무쳐두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잘 익은 것으로 드세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영양을 골고루 맞춰서 드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과정 자체도 중요합니다. 재료를 고르고 씻고 다듬고 조리하는 일, 이 모든 과정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맛있게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오늘 국이 맛있네? 이 김치가 잘 익었네. 이런 작은 즐거움을 느끼면서 드시면 식사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10번째, 하루 한 번은 나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 다독이기.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들기 전에 그냥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다. 조금 부족했지만 괜찮았다. 이 짧은 독백이 당신의 황혼기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을 다독이는 말을 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세요. 자신을 다독이는 것은 자기애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10가지 습관은 거창하지도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을 가장 품격 있게 살아갑니다.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10분 걸어보시고 내일은 감사한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모레는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0가지 습관이 모두 자리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1일 정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지고 66일 정도 하면 완전히 몸에 배게 됩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자리 잡으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지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덜 지루해집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는 일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이 눈에 더 잘 보입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황혼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쁘게 살아오면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책도 읽고 취미도 즐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감상하고 음식을 음미하고 작은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에서 오는 행복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황혼기가 지금보다 훨씬 빛나게 될 것입니다. 황혼은 지는 해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고 의미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혼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햇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